성취 스토리 양식을 간단하게 쓰면 저는 복잡하게 안 하고 이런 양식을 써요, 그냥. 혹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양식? 요 양식에다가 시간이 되면은 지금 한번 써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성취 스토리의 맨 위에 제목은 아까 7가지 찾은 그 제목에 들어가는 거죠. 예, 구체적인 상황, 문제 동기 설명하시고 행동, 이 문제 동기를 설명해 가는 가운데 여기 2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장애 요인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행동을 쫙 기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는데 돈으로 얼마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성 소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과정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소질 목록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세 번째 소질에다가 포장, 추가 정보를 붙이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소질 목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소질 분석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취 스토리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과정만 가지고도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다라는 건 대충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영감을 믿고 확인해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플랜이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쭉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질에 대한 힌트나 정보들을 꽤 많이 이미 이제 스스로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질 목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더 정교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취 스토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이제 제가 방법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순위는 직무를 어떻게, 그러니까 커리어를 어떤 걸 먼저 추구할 건가 그걸 결정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방법들이 이제 그 MBTI 검사라든지 스트롱 검사라든지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이드 정보들 갖다 더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순서는 목록 만들고 목록에 우선순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목록에 살 붙이는 건 기질을 붙이는 겁니다. MBTI 검사나 또는 자기 아까 기질 점검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문장이 나타내주는 그런 직무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직업 사전을 찾아가면 아주 쉬워집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취 스토리 7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 정보를 만들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런 직무에 그러니까 익숙해진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생산직 같은 경우는 계속 쉬지 않고 작업했을 때 꼬박 이틀 걸립니다. 끄집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식을 주고 해오십시오. 계속 코칭해 주시면 되니까 또 집단 워크숍이나 집단 카운셀링 들어가지고 간단하니까 실제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성취 스토리 분석만 하게 되면 꼬박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 하위 요소들은 이제 리차드 앤 몰스 책에 더 나와 있기도 하고 요 관련된 하위 요소는 제가 다른 파일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소질을 분석을 해 나가는데 그 대상물이나 행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몸과 관련된 거냐, 물질과 관련된 거냐. 여기 물질이라는 건 진흙, 나무, 옷감, 쇠붙이, 돌 뭐 이런 개념이고요. 아니면 물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 음식, 각종 도구냐, 아니면 장비, 설비, 자동차 이런 게 설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건물 또는 나무와 동물 같이 기른 것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시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몸과 관련된 소리 중에서 손가락이나 손을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손가락을 민첩하게 놀리는 작업이냐 이런 식으로 또 하위 어떤 동작으로 우리가 모스트라는 동작 분석 기법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생산 과정에서 쓰는 분석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모스트 방법과 비슷하게 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본 겁니다. 해보고 여기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취 스토리를 분석을 딱 하시게 되면은 7장이 나오게 되죠. 성취 스토리에 쓰신 내용이. 7장을 쓰셨기 때문에 첫 번째 장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만약에 읽어보시고 나서 아까 동사에 밑줄 긋고 목적물에 동그라미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밑줄과 동그라미 연결되는 부분이 신체적과 관련된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나 뭐 어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번 여기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내용 중에서 찾아와서 보니까 신체적 소질 중에서 다루기 촉진하기 중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성취 스토리 분석 과정에서는 이렇게 1번만 쭉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죠? 예. 뭐,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전부 2번에만 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소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 소질에 관련된 항목이 주어지게 되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실제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직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적 부분 잘 안 나와요. 되게 신체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그쪽에 몰리게 됩니다. 사물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이거나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쪽에 많이 나오게 되어서 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업 관리직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면 더해져 버리죠. 영업 관리직은 영업을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컨설테이션 이제 직무도 그러니까 수행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매니지먼트 직무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 관리직 같은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혼동이 자꾸 오게 돼요. 그래서 분석할 때 그 성취스를 분석할 때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명확하게 어떤 찾아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7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실제적으로 풀 스케일로 보면은 예, 전용성 소질 찾기 요거는 CJ에서 전했던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성취 스토리에서 쭉 적어주는데 이 부분 찾아내서 하셨던 내용들이고요. 성취 스토리 시트를 1번 여기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갑니다. 이걸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0분 내려놓고도 그냥 바로 그냥 쏴버리면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룹 카운셀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신체적 소질에 대한 하위 팩터들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소질, 또 대인적 소질. 예. 그 다음에 우선순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많이 쓰는 방법이죠. 피라미드 방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 고객 만족도 분석할 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은 뭐, YY 매트릭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동그라미 숫자 쉬어보시면 돼요. 7장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보면은 대인적 소질 중에서 이 부분 숫자가 몇 개냐. 이거 다 쉬어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된 게 가장 많이 이렇게 발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너 장 갖고 한다 그러면 최근 4, 5년 이내밖에 안 나와요. 근데 7장을 한다 그러면 7장을 갖다 요구할 때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7가지 사례를 만드십시오라는 방법도 있고 입사 이대로 7가지 사례를 만들어 봅시오라는 게 전혀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롱텀을 가지고 가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롱텀을 가지고 7장 뭐 가능하다면 연도별로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하나씩 만들면 그게 바로 노하우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염두에 두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 만드는 건 동그라미 많이 쳐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트랜스퍼블 스킬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만드는 거, 여기 복잡하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 사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질 점검표 이제 아까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슨 기질을, 아니 무슨 소질을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질 찾아냈죠 아까. 소질 플러스 여기 기질, 부지런히 나는 어떤 소질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문장에 추가하는 그 내용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질 문장을 갖다 쭉 만들어가지고 6개든 7개든 쭉 만들어 보고 이러한 소질 문장, 즉 이러한 소질을 발휘, 이러한 직무 수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이런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제일 쉬운 거는 직업사전을 찾아보는데 너무 방대해요. 사실은. 그럼 그걸 다 일일이 뒤져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릴 흥미검사. 흥미검사를 보면 대충 코드가 나오죠? 코드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워크넷에 가면 약 300개 정도의 직업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 사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흥미 코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버리면 내가 직업 사전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뒤져버리는 수고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직무기술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직무 특성 큰 분류로, 대분류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무 특성하고 매칭시켜버리면 더 간단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그 제품에 대한 계열이거나 아니면 같은 제품을 또는 유사한 걸 만들어내면 직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 알면은, 이 사람 다른 회사에 어디 갈 수 있다. 빤하게 답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스킬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거 자가진단인데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건 너무 양이 적어요.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질 문장 만들기 다시 보시면 전용성 소질에서 자, 정보를 조직하는 것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점검표 또는 기질 점검표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걸 갖다가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딱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은 상위 7개 정도 딱 하면은 딱 영감이 떠올라요. 어떤 직업 바로 직업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게 이 문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직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지고는 이렇게 불분명하지만 이렇게 놓고 볼 때면 일단 최소한 기획 파트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7개 정도 문장을 가지고 시작하면 7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작다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전체의 그 커리어를 통해 가지고 가장 퍼포먼스 좋았던 걸 추출해낸 거고요.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이냐 아니면 그 멘탈이냐 아니면은 그 피지컬이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 스펙트럼 펼쳤다가 다시 한번 일일이 다 분석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다시 7개를 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하고 보조 자료로서 인벤토리라든지 아니면 카운슬링 그 시트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결합시켜서 나의 그 커리어 이렇게 지향을 추적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 빠진 게 바로 뭐냐면 커리어 지향, 무슨 얘기냐면 커리어 밸류, 워크 밸류 개념이 빠졌어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요소를 미치는 것이 흥미나 역량이 아니라 사실은 워크 밸류입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가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역시 그 노동부나 커리어넷에서 워크 밸류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가장 유명한 그 검사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샤인의 그 워크 밸류, 커리어 앵커라는 개념이죠. 샤인 검사도 원래 이제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가지 그 구분으로 나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광운대학 탁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 그래서 9가지 팩터로 나누는 게 맞다. 8가지로 하나, 9가지로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벤토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워크밸류를 찾아가지고 예측시키면 되고요. 인트리직이냐, 익스트린직이냐 결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워크밸류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도 크로스 체킹 해버리면은 훨씬 더 정교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커리어 플래닝을 하거나 또는 내 커리어 플래닝을 도와주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많은 도구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도구는 흥미검사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고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소질 문장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과제는 이거죠. 그러면은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이런 소질 또는 이런 스킬을 가졌는데 어떻게 커리어 개발에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나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넷 실습을 하시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은 노동부 워크넷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스캔 떠가지고 집어넣은 거니까 당분간은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예. 보시면 앞 페이지하고 달라지는 게 여기 직업 정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 밑에 쭉 나오죠. 직업 심리 검사, 직업 찾기 쭉 해가지고 직무 분석 자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300개 직무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크리베트죠. 크리베트 홈페이지에 직무 분석 연구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중요한 거는 직무 속성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무 속성을 보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직무 분석 자료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은 직무 분석 자료는 공식적으로 그나마 믿을만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나온 게 300개 정도. 이건 이제 하위 직무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수준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웹사이트에 자료실에 가면은 나름대로 징후분석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성균관대 심리학과도 징후분석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각 대학 사이트를 다니시면서 물론 회사 내에 그 회사 조직 규모가 크면은 징후분석 재료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혹시 좀 답답하다라고 여길 때, 그럴 때는 이런 각 대학의 사이트를 검색하셔가지고 징후분석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에 계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 일반 재직자라고 하면은 얘들이 징후분석 자료를 갖다가 회사에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 정보를 딱 찍고 들어가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심리 분석 자료가 쭉 나옵니다. 심리 검사. 그래서 심리 검사로 들어가면 직업 심리 검사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청소년용, 성인용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인용 제일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 90분짜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 궁금해서라도 밑에 것도 하게 되거든요. 다 묶어놓은 게 제일 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하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거하고는 달리 로깅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반나절 정도 이상은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100%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냐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알고 실습을 제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